시작해 봅시다. 자, 어제 우리가 34번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배울 35번 유형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의 위치 찾기, 내용 요약입니다. 요 4개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연습이 되고 나면 정답률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어떻게 푸는지 그 방식을 보시고 집에 가셔서 반드시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3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무관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글 앞부분에서, 글 앞쪽에서, 그러니까 요 위쪽 부분에서요. 뭐를 뽑아내셔야 되냐 하면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키워드가 뭔지 뽑아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가 한두 개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3학년이 되면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의 관계, 이 키워드들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고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 다루고자 하는 키워드가 이런 것이고 얘들은 이런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뒤로 내려가시면서 요 하나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정답지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정답지는 무관한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정답지는 키워드는 똑같이 주는데 그 관계 부분을 살짝 바꿔서 낸다든지, 또는 이 관계와 관련된 부분적인 내용은 주는데 정작 핵심 키워드가 없는 경우로 정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관계 없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위쪽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머물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그냥 쭉 읽어봅니다. 그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2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번만 읽고 푸는 방법은 위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키워드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한 개의 키워드가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이 패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데, 정답지로 등장하고 있는 4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도 관련 있어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패션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패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있지만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오답지가 등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요거를 보시면 요런 although 또는 however 이런 역접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도 좀 허용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어쨌든 뭐 yes나 however나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요 내용은 이거랑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용합니다, 출제자들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36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이죠. 순서 배열 유형입니다. 순서 배열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푸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기 때문에 순서 배열을 맨날 틀리느냐 하면 일단 이걸 읽어보죠. 그죠? 그리고 일로 그냥 쭉 가봅니다. 일단 그냥 한번 읽어봐요. 이게 순서가 지금 안 맞는 글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읽히나요? 읽히지 않죠? 그러니까 헛수고를 먼저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 배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요, 요 친구 바로 뒤에 뭐가 오는지 그 바로 다음 단락만 찾으면 정답률이 50%가 되잖아요. 맞나요? 네. 이거 다음에 A냐 B냐 C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세 개를 처음부터 나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 위에 있는 제시문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뭔지만 찾겠다는 마음으로 요거 읽고 A, 요거 읽고 B, 요거 읽고 C, 모르겠으면 다시 요거 읽고 A, 요거 읽고 B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단추만 요 다음에 이어지는 것만 찾고 나면은 벌써 50%, 정답률이 50%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푸냐? 그 다음에는 각 단락에
끝나는 부분과 다른 단락의 앞부분에 단어가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어휘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한번 볼게요. Miss Klein께서 told her a first grader to draw a picture,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자신이 고마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그녀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학생들은 뭐 터키나 땡스기빙 테이블 같은 것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더글라스는 뭔가 새로운 것을 그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와야 됩니까? 더글라스가 나오든지 더글라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뭔가 특별한 더글라스의 그림에 대한 묘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뒤로 가보니까 The class was so responsive 이렇게 돼 있고요. B번으로 가니까 더글라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C로 가야 되나 따져보니까 여러분 C는 시작이 뭐라고 돼 있죠? 예, so everyone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위에 있는 더 클래스를 지칭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B나 C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키워드만 봤을 때는. 그러면 B나 C 중에서 더 적절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C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C에 가니까 Everyone rushed to talk about whose hand it was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달려가서 그게 누구 손이냐고 물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hand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단락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꿔 말해서 A나 B의 끝부분에 hand란 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B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네, B가 나온 뒤에 C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B가 나온 다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면 제일 좋은가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네요. A의 The class was so responsive. 그 교실에는 정말 아이들이 피드백이 많고 responsive 했어. 아이들이 막 떠들었어. 아이들이 막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대답을 잘했어 라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전부 다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 전부 다 아이들의 대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순서 배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재밌는 지문이죠. 그렇죠?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렇죠? Once a vampire bite a person. 뱀파이어가 사람을 물면 that person turn into a vampire. 뱀파이어가 되는데요. Who seeks the blood of others. 다른 사람의 피를 갈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런 상황을. 자, 그런데 a researcher came up with some simple math.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이 수학을 들고 와가지고요. Which proves 이 수학을 가지고 증명을 했다는데 뭐를 증명이냐? That this highly popular creature cannot exist. 이 아주 인기 있는 이 생명체는 사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요. 자,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뭐랑 뭐가 나왔죠? 일단 뱀파이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학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A로 가야 되나 가볼게요. 이렇게 가니까 In just 2.5 years 갑자기 어떤 시점이 나왔죠. 그죠? A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실험을 했다는 어떻게 했다는 증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죠? B번으로 가니까요. If the first vampire came into existence that day라고 하네요. 그렇죠? that day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that day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요거 다음에 B는 안 돼까지 판단하면 우리는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해요. 연습이 충분히 된 사람은 뭐를 찾을까요? that day가 어디에 있는지 찾겠죠. 어떤 시점, 어떤 날짜가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C 다음에 B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 리서치 글은 어떻게 전개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나요 어제? 실험 연구를 설명 안 했나요? 네, 실험은 처음에 실험자에 대한 정보가 일단 나와요. 무슨 대학의 무슨 박사. 그 다음에 실험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의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실험글이기 때문에 이 순서로 전개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버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실험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실험의 과정이 나올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1600년 1월 1일에 뱀파이어가 한 명이라고 쳐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명 물고 다음 달에는 2명. 그렇죠? 그 다음 달에는 4명. 그 다음 달에는 8명. 이렇게 제곱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2년 반 지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이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 키워드는 역시 요거를 대테이로 연결하는 단서가 되겠다. 그죠? 요것만 찾으면은 C와 B의 관계만 찾으면은 그 뒤에는 일반적인 실험글의 프로세스로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실험글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입니다. 38번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요건 우리가 연습하면 정말 금방 늡니다. 아시겠어요? 핵심 잘 보세요. 이걸 잊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될 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봅니다. 내가 집어넣어야 될 게 뭐였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가나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볼게요. 요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될 문장을 한글화합니다. 한글화.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니까 한글로 쓰란 얘기예요. 한글로 쓰면 뭐가 보이느냐? 이걸 한글화하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했다면 이 뒤에 올 말, 이 뒤에 와도 되는 충분한 조건을 떠올릴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답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 웃음은 앞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선생님이 야, 그 노인의 웃음은 말이야 앞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겠죠. 선생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 앞쪽에 일단 누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죠? 네. 뭔가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나올 이야기를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뒤쪽에 나오겠구나. 이거를 캐치하고 그래서 노인, 변화 찾으면 그 사이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읽고 앉았어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걸로. 이 말이 나오기에 충분한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필요한 조건과. 자, for example, if you rub your hands together quickly. 너가 손을 빨리 이렇게 비비면 they will get warmer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한글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손을 빨리 비비면 열이 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 어떤 말이 와야 되죠?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었다는 거는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이 앞에 어떤 말을 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말의 키워드를 보자면은 손을 비비면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손 비비면 열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읽을 때. 그럼 앞부분 글로 가보겠습니다. friction, 마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표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마찰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죠? 그렇죠? 마찰이니까 손을 비볐을 때 열이 나는 이야기를 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 키워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죠? 몇 번에 있나요? 3번과 4번 사이. 여기 있죠. 그죠? 마찰은 또한 열을 발생시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손 비비면이 뭐예요? 마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었으니까 이 이야기의 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즉 여기에 있는 워머라고 하는 키워드가 히트의 예시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4번보다 더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4번 뒤에 전부 다 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확인을 해봐야죠. 4번 문장을 보니까 Friction can be a useful force because it prevents our shoes slipping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문장 뒷부분에서는 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밖에 안 돼요?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워머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각인을 시키고 풀어야지 한 번만 읽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네. 다음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선생님 이거 이 문제는 아까 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길죠? 위에 있는 집어넣어야 될 문장이 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어넣어야 될 문장이 길면요. 감사합니다. 왜죠? 여기 단서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죠? 길면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바로 앞 문장하고는 조금 뭔가 대치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a blind person will associate the same friend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experience from their known visual senses that acts to represent that frien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딱 한 개의 말이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필요 조건을 찾았어요. 선생님 필요 조건을 찾았어요. 이 말이 여기 있어? 그럼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겠네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아닌가요? 한 걸 찾아보세요. 이거죠. 그죠? 선생님이 해석이 잘 안 되는 해석 안 돼도 상관없어요. 조건만 찾아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블라인드 퍼슨이 연결시킬 건데 그 똑같은 친구를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앞부분에 누가 나와야 돼요? 친구가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몇 번인가요? 여기 등장하네요. 그죠? 친구가 여기 처음 등장해요. 다른 데도 등장하나요? 친구 없죠? 친구 없어요. 친구가 처음 여기 friend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처음 여기 나와요. 그럼 뒤에 뭐밖에 없어요? 근데 5분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물론 해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요지를 파악해서 풀어야겠지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단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얘를 파악하고 다시 읽는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가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줄 아는 사람은 프렌드를 찾아가지고 바로 연결시켰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죠? 그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40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문제 유형들을 푸는 접근 방식을 보면은 전부 다 큰 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작은 글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항상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35번 이후의 유형에는 큰 네모와 작은 네모가 있으면 무조건 이 작은 네모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가야 되는 습관을 가지면 정답률이 올라간다.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작은 네모를 잘 공략하셔야 돼요. 이것도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뒤에 작문 독해 5개가 남아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쫓겨요. 왜? 요 앞에서 방금 풀었던 유형들에서 2번씩 읽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시간이 있다면 이 문제는 꼭 풀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쉽기 때문에. 왜 쉽지? 나는 이 문제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는데. 자, 왜 쉬운지 설명을 해볼게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이 전의 유형들처럼 순서를 잘라놨다든지 무관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가 빠졌다든지 하지 않았잖아요. 온전히 글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글을 친절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까지 해놨어요. 2개의 단어를 빼면 여러분들은 이 글의 요약본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본 다음에 이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 읽어야 되니까 이 문제의 위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이 문제는 뒤에 지금 장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2번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아, 조금 다뤄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심리가 크죠. 그래서 거예요. 난이도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무조건 이걸 분석해야 돼요. 이걸 한글화하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한글화하세요. 지금은 선생님이 한글화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는 한글화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왜 한글화를 하라고 하느냐? 잘 봐. The study above show that 뭐 연구, 실험 연구를 했어. The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 권위적인 부모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선입견이 들어가죠. 얘들은 잘 큰다, 못 큰다. 뭔가 좀 두려움이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선생님이 어제 말씀드렸죠? 무조건 지문 안에 있는 필자의 관점에서 글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입견 개입되면 안 됩니다. 권위적인 부모님의 아이들은 often succeed라고 했어요. 성공한대요. 어디에서요? 학업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 글 안 읽었는데 이 글 실험 결과를 우리가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죠? 이 실험은 권위적인 부모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공부는 잘한다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since 왜냐 하면이에요. 아, 오케이. 이건 일단 준다는 거야. 권위적인 부모님, 아버지가 무서우면 그 집 자식들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크대.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 원인은 they are more A 하대. to deal with their difficulty 하대. 자, 그러면 한글화 해보겠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님의 자녀들은 공부 잘해. 왜? 그들은 어려움을 다루는데 더 A하대. 어려움을 다루는데 더 A하대.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이미 답이 좀 있지 않나요? 그죠? 어려움을 다루는데 반대하고 저항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없죠. 선택지가 지금 그러면은 willing하고 hesitant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뭐겠어요? willing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기 전에 이미 이게 키워드구나. 권위적인 부모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데만 찾으면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데 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려움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려움을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볼게. Adolescent exposed to a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큰 아이들은 이 말을 넣어줘야 돼. Less likely to be passive, helpless, and afraid to fail. 그죠? 어려움을 직면하면 권위적인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은 passive하고 helpless하고 afraid to fail 하지 않는데요. 그걸 한 단어로 고르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밑줄 친 부분을 한 단어로 A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willing이에요, hesitant예요? willing이죠. 그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B.
and are 그리고 얘들은 affected by their parents의 비한 involvement. 자,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왜? 첫 번째 어려움을 다루는데 기꺼이 하니까 플러스 그리고 부모의 비한 개입의 영향 때문에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미 답이 있지 않나요? 부모님 선택지를 보시면 부모님이 미니멀 최소한으로 개입하느냐, 액티브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둘 중에 답을 고른다고 하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아마 미니멀 개입이냐, 액티브 개입이냐라고 하면은 둘 중에 뭐가 더 가까울까요? 뭔가 액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개입을 찾아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개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찾아봐야 되거든요. 있을까요? 개입이란 말. 여기는 involvement와 관련된 말이 어디 있나요? 혹시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연결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인볼브 하는지 봐야 되겠죠? 볼게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B에 들어갈 말이잖아요. 이게 A에 들어갈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들은 노력을 하신대요. 그럼 미니멀입니까? 액티브입니까? 액티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틀릴까봐 여기서부터 that is 해가지고 설명을 이만큼 해줍니다. 부모님들은 막 숙제에도 개입을 하고 막 학교 프로그램도 하고 스포츠가 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코스를 고르는 걸 도와주고 게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럼 이게 미니멀은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액티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내용 요약 부분을 맨날 틀리는 거는 시간적인 것 때문이 크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 요약 파트를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내가 A와 B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가면 훨씬 쉽다. 또 A의 주변에 있는 여기 A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difficulty라는 표현 찾았고 involvement를 이 위에서 직접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로 A의 주변에 있는 여기 A 앞에 세모, A 뒤에 네모, B 앞에 별표, B 뒤에 동그라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글 위에서도 세모와 네모, 별표와 동그라미 근처에 A에 해당하는 표현, B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게 되어 있다. 그거를 찾아서 일로 넣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글을 처음에 읽을 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찾아야 할 A와 B가 각각 무엇인지 알고 찾는 거랑 모르고 찾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검정색 상자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손을 넣어가지고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쭉 만져봅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뭐 찾으라고? 이거 다시 찾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접근 방식은 뭐다? 여러분들이 상자에 손을 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익히라는 거예요. 세모랑 동그라미 모양을 찾으란 거구나. 이걸 파악하고 상자 속에서 찾으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읽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지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어휘력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읽기를 좀 해보려고 해도 1학년에서 요구하는 2,000개의 어휘, 2학년에서 요구하는 3,000개의 어휘, 3학년에서 요구하는 5,000개의 어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단어만 찾다가 시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것이 어휘 찾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휘는 기본이에요. 밑반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및 해설지를 항상 옆에다가 펴놓고 공부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 단어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휘 공부는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영어 공부는 뭐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영어 공부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서 하고 빨리 어휘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에 들어갈 수가 있다. 특히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인데 선생님이 굳이 1학년 영어 문제를 해설하는 이유는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노출이 여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단어를 일부러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휘적인 측면을 못 따라가면, 즉 2학년 기본 3000어휘를 못 따라가면 3학년 기본 어휘 수준에 도달해서 EBS에 접근을 못 합니다. 아예.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제일 필요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영어랑 탐구를 잡는다고 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재수생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럼 결국에 영어나 국어 중에서 최저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어휘를 못 따라가면 3학년에 있어서 손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쉬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6월 모의고사도 풀어보셨을 거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험보다. 그런데 문제 접근 방식은 이 시험하고 똑같아요. 다만 뭐가 높다? 어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한번 실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1학년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1학년 어휘 치고도 굉장히 쉬운 단어로 많이 출제를 했어요. 아시겠죠? 거의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많이 못했으니까 또 너무 어렵게 시험을 내서 아이들 희망을 꺾지 말자, 이런 기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단어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2학년인데 여기 있는 단어를 다 모른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학년 영어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기말고사 잘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